가슴 축소 수술의 부작용 중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신 문제는 역시 유두괴사라고 할 텐데요. 하지만 사실 유두괴사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알려져 있거나 발생 빈도나 위험에 있어서도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유두괴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유두괴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부위가 괴사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위로 피가 가지 않아 까맣게 마르고 결국에는 탈락하여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유두에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유두괴사인 거죠. 가슴 축소 수술에서는 유두로 가는 혈류를 보존하기 위해 조직 피판술을 이용하는데요. 이 피판이란 것은 유두로 향하는 혈관을 포함하고 있는 긴 널빤지 같은 판을 말합니다. 피판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혈관이 꼬이거나 손상되면 그게 바로 유두괴사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혈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이죠. 동맥은 들어가는 피, 정맥은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피판 내에 동맥이 손상되면 유두로 들어가야 하는 피가 못 들어가서 유두괴사가 생기는 것이고,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나가야 하는 피가 못 나가게 되니까 유두의 혈류가 정체되면서 조직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결국 괴사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유두괴사는 피판 안에 동맥과 정맥 그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살펴보죠. 동맥을 통해 조직으로 피가 안 가면 괴사가 생깁니다. 우리가 유두괴사라고 표현하니까 사실 유두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확히는 유두유륜괴사입니다. 동맥으로 피가 안 간다는 뜻은 피 자체가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유두건 유륜이건 할 것 없이 모두 다 괴사되어 버리고 이것을 우리는 완전괴사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그 무시무시한 유두괴사는 바로 이 완전괴사, 동맥혈 차단에 의해서 유두와 유륜이 모두 괴사되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동맥 쪽은 이상이 없어서 피가 유두까지 들어는 가는데 정맥 쪽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유두와 유륜의 혈관 구조는 쉽게 설명하자면 펼친 우산 같다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우산의 손잡이 쪽에서부터 꼭지 쪽으로 흐르고 마지막으로 우산의 살들을 통해 주변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동맥피가 우산의 꼭지 부분이 유두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꼭지에 도달한 피가 이제는 펼쳐진 우산의 가장자리, 즉 유륜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두와 유륜에서 빠져나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정맥 우혈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들어가려는 동맥피는 높은 압력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맥피는 우산 가장자리에서 빠져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피는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유두가 아니라 유륜 주변 부입니다. 이 유륜 주변부터 우혈이 생기기 시작하고 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혈이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유두까지 모두 괴사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결국 새끼리 생기면서 혈류가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어 유륜 주변부에만 괴사가 국한됩니다. 이런 경우를 부분괴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괴사는 유륜 가장자리의 표피만 벗겨지는 정도가 대부분이어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부분적인 색소 탈락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치료로서 메디칼 타투를 사용해서 유륜 가장자리 부분에 탈락된 색소를 채워 넣기도 하죠. 통계를 살펴보면 유두괴사의 발생률은 약 3.6%,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서너 명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정맥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괴사이며 부작용의 수준도 경미합니다. 유륜 가장자리의 색소 탈락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반해 동맥 문제로 생기는 유두괴사는 완전괴사를 일으키며 이는 되돌리기 힘든 심각한 부작용이지만 다행스럽게도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유방은 혈관이 아주 풍부한 조직이고 이들 혈관은 유두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에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유방 조직을 피판 형태로 만든다고 해도 유두로 향하는 동맥이 모두 끊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혈관이 끊어진다기보다는 피판을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면서 이로 인해 피판 내부의 혈관이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맥피는 압력이 높아 어느 정도 꺾여 있어도 문제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정맥피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기 때문에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잘 흘러나가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유두괴사는 대부분이 정맥 문제로서 주로 부분괴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두유륜의 완전괴사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수술 중 이미 피판에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도의가 수술실에서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보다는 다소 늦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수술 후 수시간 내에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퇴원 직전 경과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고 심한 괴사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물다는 완전괴사는 대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경우는 가슴이 아주 많이 처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피판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이렇게 피판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피판 내부의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또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피판이 길면 남는 가슴의 크기가 커지니까 최대한 피판을 얇게 만들어서 이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피판을 얇게 만들다 보면 당연히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욕심을 다소 낮추어서 지나치게 작은 가슴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유두가 너무 내추, 그러니까 처진 상태에서 유두가 너무 안쪽으로 치우쳐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흔히 수술하던 대로 내측 피판을 이용하게 되면 이번엔 피판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피판 회전 시 혈관이 너무 급격하게 꺾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두괴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완전괴사가 오는 또 다른 경우는 축소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예전에 하부 혈관을 많이 사용하던 시절에 주로 발생했는데요. 축소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윗가슴까지 채우고자 보형물도 동시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보형물 삽입을 위해 근육층을 박리해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아래쪽에서 근육을 뚫고 올라오는 하부 혈관이 필연적으로 손상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부 피판을 사용해서 가슴 축소 수술을 진행한다면 피판 내 동맥 혈류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이런 이유로 축소와 확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빈번하게 유두의 완전괴사가 일어났었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소 수술과 동시에 보형물을 넣는 경우 상부 피판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가슴 축소를 하면서 가슴 자체를 지방 흡입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 흡입이란 방법은 정확히 내부를 눈으로 들여다보고 하는 수술은 아닌데요. 최대한 작게 줄인다는 명분하에 가슴 자체를 지방 흡입까지 해버리면 수술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두로 향하는 주요 혈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선택한 피판 속의 혈관이 손상된 채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혈관의 보호를 위해 가슴 조직은 항상 직접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 흡입은 단지 주변부와 가슴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보조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완전괴사는 상당히 드문 부작용에 속합니다. 좀 더 흔한 부분괴사는 다행히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고요. 유두괴사가 축소 수술에 있어 가장 두렵고 위중한 부작용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생 원인과 대처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전한 수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